장례식장 안은 향 냄새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박정옥은 검은 한복깃을 곱게 여민 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오랜 세월 묻어둔 무언가가 금이 간 듯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웃음은 생전의 그와는 달리 따뜻했습니다. 정옥은 그 미소를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정들었을 텐데 허전하시죠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한마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장내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읽으며 남편의 재산 대부분이 외도 상대와 그 여자의 아들에게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정욱의 딸 이선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게 말이 돼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히려 고요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제 끝이구나라는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선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엄마 왜 가만히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정욱은 딸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됐다, 선주야. 이 일로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장례가 끝난 날 밤 정옥은 남편의 집 서랍 속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통장, 낡은 손수건, 그리고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서류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도시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가전제품 몇 개와 오래된 장식품을 중고업체에 넘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이 이사 가시나 봐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좀 쉬러 가려고요. 정옥은 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는 낡은 차체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 내린 도로 위를 달리며 정옥은 가방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대로 창가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논밭과 낮은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엔 송아리 마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공기에는 풀 냄새와 낯선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떠났던 그곳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낡은 한옥을 임대해 짐을 풀던 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정옥은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깨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네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선언 같았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꺼지자 정옥의 그림자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자 정옥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고요함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기 위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감나무가 주황빛 열매를 달고 있었고 논두렁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미소 지으며 인사를 했지만 몇몇은 고개만 끄덕였고 대부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을 머무르다 돌아가는 길, 이장 부인이 뒤따라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 마을에 혼자 사신다면서요? 윤태성 선생님도 혼자 지내시는데 좋은 분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첫사랑의 얼굴, 편지 한 장, 그리고 끝내 이별로 남았던 봄날의 냄새가 되살아났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혹시 학교 선생님이셨던 그 윤태성인가요? 이장 부인은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는 은퇴하시고 도서관 봉사만 하세요. 정욱은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슈퍼 앞에서 그녀는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세월의 주름 속에서도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욱 씨. 태성은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욱은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그를 많이 바꿔놓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둘은 짧게 안부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정욱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온기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도서관 앞을 지나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태성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어깨는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태성은 정욱에게 도서관 봉사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욱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매주 함께 책을 분류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욱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선생님이랑 저 과부랑 요즘 자주 붙어 다닌다더라. 정욱은 마을 슈퍼에서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괜히 흔들리지 말자. 또 상처받긴 싫으니까요. 비 오는 저녁 정욱은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태성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정욱은 우산도 챙기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태성의 제자였던 마을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밖을 바라보다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큰일은 아니에요. 그의 말에 정욱은 잠시 안도했지만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태성은 퇴원 후 정욱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작은 식당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 참 비겁했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정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반대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결국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정욱은 그땐 나도 너무 어렸죠.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함께 걷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시장의 국밥집, 도서관 앞 벤치, 마을길 단풍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자연스레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두 마음은 조심스럽게 다시 맞닿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 이선주가 불쑥 시골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선주는 도시의 옷차림 그대로 현관에 들어서며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 남자랑 매일 같이 다닌다면서요? 정옥은 딸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선주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는 거야. 그 말에 선주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일부러 선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웃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남은 소원이에요. 하지만 선주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상처만 더 받을 거예요. 그 말은 태성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정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정옥은 그 따뜻함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으면 어쩌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도서관 마당에 낙엽을 쓸며 문득 태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기침이 잦아졌고 얼굴빛도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라며 웃던 그의 말이 어쩐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정욱은 걱정스레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죠? 라고 물었지만 태성은 손사래를 치며 요즘 날씨 탓이에요.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태성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옥은 우연히 약국 앞에서 태성이 떨어뜨린 처방전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폐암사기라는 글씨가 그녀의 눈을 먹게 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구기며 숨을 고른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약국 문을 열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숨겼을까? 왜 혼자 감당하려 한 걸까?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태성을 찾아갔습니다. 태성은 마당의 벤치에 앉아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손에 쥔 처방전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태성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아파할까 봐요.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당신과 웃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정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저녁이면 마을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정옥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는 매일처럼 오늘도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가을 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태성은 기침을 참으며 무대 설치를 돕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를 말렸지만 그는 이번만은 꼭 함께하고 싶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축제날 마을 사람들은 단풍길을 따라 걷고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태성은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옥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옥은 그의 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내게 왔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불꽃 터지는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잔잔한 비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묘역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태성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 계절이 봄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편지 속 그 문장을 떠올리며 손끝으로 영정의 가장자리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국화를 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태성이 생전에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 다시 마을로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있었어요. 라는 청년의 목소리에 정옥은 겨우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 이선주는 조용히 엄마의 곁으로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엄마, 이제 보내드리자요. 정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함께 묘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이 발끝에 쌓였습니다. 묘비 앞에는 태성이 좋아하던 작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을 아이들의 이름과 짧은 글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내 마지막 수업이었고 너는 내 마지막 인생이었어. 정옥은 노트를 품에 안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흐릿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도서관에 들러 태성이 남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안에는 그가 작성한 교육계획서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움은 늦게라도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문장을 읽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옥은 그가 남긴 글씨를 따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종이 위에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 창가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화분 속에는 태성의 묘소에서 가져온 단풍나무 묘목 한 그루가 심겨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새싹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나무가 자라면 당신도 함께 피어나겠죠.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그 나무를 봄단풍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윤 선생님이 심으신 거라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닌 그리움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도서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정옥은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붉은 잎 하나가 창문을 스치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잎을 손에 올려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도 봄이 됐네요.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스며드는 어느 아침, 도서관 마당에 햇살이 가득 내리쬐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부터 시작될 책 읽는 어르신 모임의 공지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랑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서툰 말투였지만 그 말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소설 속 인물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책장을 넘기며 자신도 모르게 태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정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도서관 앞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선주는 도시에서 내려와 잠시 엄마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이 끝난 후 도서관을 찾아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선주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오랜만에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옥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여사님 덕분에 도서관이 활기차요. 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도서관 벽에 조명이 켜지고 그 아래에는 새로 걸린 명패가 있었습니다. 윤태성 추모문고. 정옥은 그 글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자리에서 내가 이제 이어갈게요. 며칠 뒤 봄비가 내리던 날 정옥은 도서관 앞 단풍 묘목을 손질했습니다. 작은 새싹들이 비를 맞으며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잎을 살짝 쓸었습니다. 흙 냄새와 빗소리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외로움의 상징이던 고향이 이제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선주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감기 걸려요. 정옥은 웃으며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비 맞아도 괜찮아요. 이젠 따뜻하니까요. 봄바람이 산 아래 마을을 감싸듯 불어왔습니다. 올해의 봄 축제는 유난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옥은 무대 뒤편에서 사회 대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방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정옥은 그 소리 속에서 지난 세월의 무게가 가볍게 풀려가는 듯 느꼈습니다. 태성이 생전에 이 무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마을 학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단풍이 피어요라는 아이들의 노래에 사람들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대 한쪽에서는 봄단풍 심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아이들과 함께 묘목을 들고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흙을 만지며 이 나무도 커서 선생님 나무처럼 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 나무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선주는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린 손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주는 고사리 손을 내밀어 흙을 만지며 깔깔 웃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정옥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만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올해 축제가 더 빛났어요. 마을 이장이 건넨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 단풍잎 모양의 종이 장식들이 흩날렸습니다. 붉은 조각들이 공중에서 반짝이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태성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눈가에 이슬처럼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행복은 결국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 축제 무대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무대 뒤에서 남은 꽃장식을 정리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장식을 상자에 넣고 손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때 등 뒤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피었네요. 정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잔잔히 깔린 하늘 아래 단풍잎 하나가 무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잎을 조용히 손에 올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송아리 마을의 언덕은 이제 봄 단풍길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부터 관광객들이 찾아와 붉은 나뭇잎 아래서 사진을 찍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정옥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안내 표지판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이 몇 장 휘날리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피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근처에서 걷던 부부가 그녀에게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정옥은 카메라를 받아들고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프레임을 맞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붉은 단풍나무 아래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셔터를 누르며 언젠가 태성과 함께 걸었던 이 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햇살이 따뜻했고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사진을 건네받은 부부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떠나자 정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언덕을 감싸며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안내소 앞 벤치에 앉아 물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새소리가 그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평화로운 소리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천천히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슬픔은 기억 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태성이 생전에 쓰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풍이 피면 그건 우리가 다시 만나는 신호예요. 정옥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햇살 사이로 단풍잎 하나가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어 손 안에 쥐었습니다. 붉은 잎이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봄은 언제든 다시 오는 거죠.